5방법에서 몇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5방법은 기본적으로 제조 원가, 그러니까 제조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조 원가랑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항목이 생산지원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을 했으면 생산자의 원가 안에는 그 비용들이 빠져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방법과 동일하게 계산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생산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방법에만 있는 논리지만 그 논리를 차용해서 어떤 제조자의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그 비용만큼,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플러스해서 생산 원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지원이랑 관련된 건 항상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생산 원가. 우리 5방법도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제조 원가 관련된 비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종동류 비율이 있고, 국제운송 비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목이 꼭 제조 원가여야 된다는 항목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뭐 있죠? 포장비. 5방법에서 포장비 빠졌을 때 같이 넣어야 된다. 생산지원비랑 포장비 두 가지 규정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5방법을 결정하려고 한다고까지 이제 돼 있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국내에서 수행된 디자인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5,000시유에 구매를 해서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국내에서 수행된 디자인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5,000시유에 구매를 해서, 5,000시유는 정당한 가격이겠네요, 그죠? 국내의 제3자로부터 구매했으니까 특수관계가 아니라 그 구매한 가격 가지고 결정을 할 건데, 그거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우리 1방법으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방법 생각해 보시면, 1방법 생각하실 때 1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국내에서 개발된 디자인을 구매를 해서 무상으로 판매자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1방법에서는 과세가 되나요? 1방법에서 과세 안 되겠네요, 그죠? 1방법에서 과세 안 되겠네요. 그럼 5방법으로 넘어가서, 5방법도 이제 동일한 논리를 한번 보시면, 5방법으로 넘어가서 처음 고려하실 게, 일단 제조 원가에 저 비용 포함될까요? 국내에서 개발된 디자인 비용 포함되어 있나요? 판매자의 제조 원가에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죠?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생산지원 비용으로 가산해야 될지 말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조 원가에다가 일단 빠져 있으니까 플러스 시켜야 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 개발된 용어이기 때문에 플러스하지 않는 것이 1방법과 동일하게 논리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2도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제가 되게 헷갈리라고 막 상황 1, 2, 3을 막 꼬아서 냈는데, 1은 좀 그나마 평이하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상황 2도 한번 볼게요.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국내에서 수행된 고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3,000시유에 구매를 해서 판매자에게 1,000시유에 제공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것도 1방법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방법 생각했을 때 저 3,000시유는 과세에 포함되어져 있나요? 과세 가격에 포함이 하나도 안 돼 있나요? 1,000은 포함되어 있죠. 1,000은 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팔았으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1,000의 비용 부담이 생겼죠, 그죠? 그러면 그걸 당연히 자기가 그냥 감수할 게 아니라 당연히 다시 물건을 판매할 때 그 가격에다가 얹혀서 팔았을 테니까 그 PAPP 안에 1,000은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1,000은 생산지원 이슈가 아니라 PAPP 안에 들어간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지원 비용의 정의 자체가 무료나 인하된 가격을 생산지원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무료나 인하된 가격. 이 케이스에서 보면 3,000에 사가지고 1,000에 줬으니까 인하된 가격이 2,000이죠, 그죠? 1,000은 생산지원비가 애초에 아니죠, 그죠? 1,000은 PAPP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생산지원비라고 하면 인하 차액에 해당하는 2,000만큼을 원래는 더해야지 정상인데 국내에서 개발된 용역이기 때문에 가산하지 않는다. 가산 요소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거래에서 상황 2에서 저 3,000 중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비용 3,000 중에서 1,000은 과세가 됐고
2천은 과세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5방법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5방법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판매자 입장에서는 3천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돼 있나요? 3천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 중에서 1,000은 포함이 돼 있겠죠. 왜냐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1,000슈에다 판매를 했으니까, 그럼 그거 샀잖아요, 그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1,000슈만큼 구매를 했으니까 자기 제조 원가 안에는 당연히 그 1,000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국내에서 개발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 1,000 제외시켜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일방법 가세가 결정을 할 때도 PAPP 이슈로 바뀌었을 때는 공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5방법 제조 원가에 들어가 있는 1,000CU 그대로 납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대신에 플러스 인하차액 2,000CU만큼은 가산하진 않는다. 별도로 가산하진 않는다. 1방법이나 5방법이나 똑같네요, 그죠? 논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사항 3.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국내에서 수행된 설계가 체화된 설비를 제3자로부터 만시유에 구매를 해서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였다. 그래서 설비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였다. 자, 근데 그 안에 만시유 안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설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설비 자체가 생산 지원 물품으로 봐서 국내에서 개발된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액 다 생산 지원 비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방법일 때도 마찬가지로 만시유만큼을 다 가산 요소로 봐서, 생산 지원 비용 가산 요소로 봐서 다 가산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5방법으로 넘어가면 5방법 제조 원가 안에 저 만불이 포함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죠. 왜?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판매자가 원가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의 원가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거고, 그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중에서 과세돼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강제로 제조 원가에다 플러스 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5방법 제조 원가를 산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상황 1, 2, 3 헷갈리지 말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공통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맨 마지막 운임 등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사실은 제가 이제 출제할 때 좀 친절하게 써드린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이 서나 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 지원 비용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얼마에 샀다가 아니라 거기까지 운송하는 비용들까지 다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생산지원 5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임 등과 관련된 운송비용 문제들 5방법에서도 당연히 가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까지도 문제에서 제시가 됐으니까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답안지에 써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